가족의 균형이 무너지는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링 비디오 htt 추신 짜증나 다운서브.com 월 htt 추신 짜증나 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등호 www.지지푸푼-s 제 이름은 메리입니다. 저는 35세입니다. 저는 남편 윌리엄을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둘 다 유명한 음료 제조업체에 근무했습니다. 제가 임시 직원으로 회사에 입사했을 때 그를 만났습니다. 저는 남편이 근무하는 부서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보다 3살 어렸지만 내 상사였고 내 훈련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는 친절한 상사였지만 결혼 후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었다. 나는 임시직을 그만뒀다. 나는 사무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나에게 직업을 원했다. 결혼하고 나서 더 좋아요. 아이를 낳고 나서도 계속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집 청소 서비스를 결정했어요. 육체적인 일을 더 잘해요. 청소를 좋아하고 요리 실력에 특히 자신감이 있어요. 윌리엄은 결혼 후에도 계속 같은 회사에서 일했어요. 결혼 생활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빴습니다. 일주일에 3, 4번씩 집 청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3시간씩 윌리엄에게는 여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운이 좋게도 당신의 너무 쉬워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좀 하세요. 집안일을 하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대답할 텐데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제대로 해야 한다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냥 집안일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내 일과 다르다. 나는 그것이 낡은 견해라고 주장할 것이다. 집안일은 존경할 만한 일이다. 직접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알고. 남편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친절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시대적인 남성 중심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내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그는 종종 위협했습니다. 내가 이혼하겠다고 합니다. 그가 직장에서 일찍 집에 왔을 때 저녁 식사를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죠? 제대로 하세요. 나는 이혼하겠다고 그 사람이 위협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외출할 때 입고 싶었던 옷을 내가 있었다면 넌 맨날 뭐해 제대로 해 이혼해줄게. 그 사람은 기분에 따라 이혼을 위협으로 삼을 텐데 정말 이혼을 원하는지 아니면 그가 나를 통제하기 위해 위협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의 가족의 집은 우리 콘도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어머니 여자 이름 시아버지 폴과 시누이 바바라. 오늘은 여자 이름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에서 축하를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카렌은 능숙하지 않거나 열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집에 방문할 때마다 사용한 티슈가 거의 청소되지 않고 빈병이 흩어진 빨래가 쌓여 있습니다. 바바라는 청소도 귀찮게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방문하면 메리를 청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타이밍에 여기 전문가와 함께 집이 청소될 것입니다. 청소를 시작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여기 청소하러 온 것이 아니라 허리가 아파서 할 수 없습니다. 청소 넌 내 마지못해 제대로 할 거야. 청소를 마친 후에는 내가 하게 돼. 폴은 집에 돌아와 여자 이름의 생일을 축하하기 시작한다. 나는 내가 가져온 음식을 정리하고 데우고 포크로 식탁을 차리고 접시와 음료 준비. 여자 이름이 오늘 주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은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바라는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며 바바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흔한 말인 줄 알았는데 폴은 마지못해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며 테이블에 앉아 모든 것을 직접 준비했고 부엌에서 자리로 돌아오기도 전에 엄마 생일을 위해 건배하자. 생일 축하해요. 여자 이름 생일 축하해요. 엄마랑 파티가 시작됐어요. 어쩔 수 없이 청소를 하게 됐어요. 파티 준비를 다 했는데 기다리지도 않고 시작해서 힘들지만 정신을 차리고 카렌에게도 생일 축하한다고 말했더니 카렌이 답장을 줬어요. 응응 고마워요. 그럼 메리 치즈 있어요. 사서 잘라서 여기로 가져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치즈 잘라서 가져오라고 하신 대로 했는데 친구가 준 베이컨이 냉장고에 있어서 튀겨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양이 많아서 더 해달라고 하더군요. 벌써 음식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다 못 먹겠다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고 튀겨서 가지고 와. 엄마가 하라고 그냥 튀겨서 가져오면 안 돼. 이혼할게. 주방으로 향할 때 뒤에서 그런 대화가 들렸는데
그 사람은 하인 같으니. 큰일이야. 그 사람은 내 아내야. 공평하게 일하잖아. 하하하. 불쌍해. 그 이후로는 최악의 가족이었어. 계속해서 작은 일을 하라고. 드디어 마침내 가까스로 밥 먹고 식사 끝났는데 야, 치우기 제대로 해. 넌 프로야. 끝까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 하게 만들었어. 자기들 좋을 때만 프로처럼 대해줬어. 날 프로로 인정해줘야 하는데 참았는데 어느 날 부모님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였어요. 잘 지내요. 우리는 괜찮지만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잘 됐어요. 그런 거예요. 2개월이 지났는데 아빠와 나는 당신과 메리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비밀로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윌리엄의 부모님이 가끔 우리 가게에 오시다니 무슨 뜻인가요? 우리 부모님이 직면하고 있던 문제는 이것이 우리 가족이 섬세한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신 인기가 많아서 몇 년 전부터 단골도 많아요. 가끔 잡지나 TV에 소개되기도 하고 추신도 가끔씩 옵니다. 남편 부모님 집에서 델리카테슨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인데 한 달에 3번 정도는 차로 오십니다. 어제도 여기가 항상 바빠서 고마웠어요. 오늘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와요. 델리를 자세히 살펴보고 계산대에 우리는 가족이라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다른 손님들을 배려해서 할인을 요구해요. 거기에 논쟁을 벌일 수는 없고 품목당 약 50센트의 작은 제공합니다. 조금 비싸지 않나요? 그들은 더 많은 할인을 요구하고 상품 한 값을 사러 나가는 길에 우리는 이것을 공짜로 가져갈 것입니다. 가져가세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가족 돈을 내지 않고 제품을 가져가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엄마에게 남편에게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하고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저녁을 먹은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자 이름과 폴에게 할인 요청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제품을 가져가는 일을 중단하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의 대답이 그 가족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할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고객이고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하지 않고 제품을 가져가는 것 외에는 절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나랑 내 부모님이 무리한 짓을 했다는 말까지 하기 시작했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피에게 다음번에 만나면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었지. 어쩔 수 없이 그만하지 않으면 이혼할 거라고. 남편이 말하길 폴이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플로팅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사업이죠. 남편이 평소에 상사와 동료들을 초대해서 플로팅 레스토랑에서 파티를 계획했다고 하더군요. 일반 식당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물어보며 엄청나게 싼 가격에 자랑한다. 그 이후로 남편은 매주 금요일 늦게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가끔 집에 전혀 오지 않고 외모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비싼 양복 와이셔츠 넥타이 신발까지 사서 집에서도 휴대폰을 절대 놓지 않았다. 2주 만에 바람 피우고 있는 게 분명해졌다. 나는 수사를 위해 탐정사무소에 의뢰하기로 했다. 그는 늘 이혼하겠다고 위협했다. 당신과 이혼할 예정인데 그의 불륜을 내가 증명할 수. 어버이날에 내가 제안할 것입니다. 남편의 부모님 집에 선물을 주러 갔더니 남편이 심부름이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에게 여자 이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었고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유용한 답을 얻지 못할 걸 알고 도박을 좋아해요. 나는 안전하게 화분에 심은 피투니아를 골랐어요. 카렌 어버이날이니까 이건 당신을 위한 선물이에요. 제가 카렌에게 줬을 때 파투나 넌 내가 알아서 처리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녀의 반응은 어쨌거나 어버이날 선물로 인기가 놀랐어. 인기가 있어도 상관없어. 챙기는 건 싫어. 다시 가져갈 수 있니? 미안 메리 넌 정말 바보야. 집안일 안 하는 엄마가 육아도 안 할 거야. 피투니아 브랜드 가방을 샀어야 했어. 미안 너 너무 쓸모없어. 딜 카렌이랑 바바라는 마치 승리한 것처럼 말했어. 메리 오늘 옷차림이 형편없어. 정말 제대로 옷을 입은 줄 알았는데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었어. 그리고 검은색 바지 그런 드레스. 윌리엄이 질린 것도 당연지사. 당신이 그렇게 옷을 입으면 내 남자친구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을 텐데 바바라는 집에서는 항상 땀을 흘리고 밖에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지만 항상 세련되고 단정해 보였습니다.
윤기 나는 머리가 좋아 보이는데 돈이 들지만 메리처럼 남자들에게 무시당하는 건 싫다. 페투니아를 들고 집에 갔다. 어버이날 선물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바바라의 말을 거절당해서 마음이 아팠다. 지금 밤.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내 남편은 다음 토요일에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집안일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 부모님 집에서 요리사가 되는 게 어때요? 무슨 말인가요? 매일 왜 그래야 하지? 나도 직업이 있잖아. 어서 최대 3시간밖에 안 돼. 우리 부모님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허리가 안 좋으셔서 내가 거절하면 매일 누군가가 요리해 달라고 해. 이혼해줄게. 너가 말하길 기다리고 있었어. 사실 며칠 전에 내가 부탁했던 불륜 조사 결과가 나왔어. 물론 남편이 직장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임시 직원이었어. 제가 떠날 때 저를 이어받은 직원이 있는데 남편이 아직 모르는 것 같은 그 여자에게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침묵할 예정이며 남편이 이혼을 언급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불륜에 대해 이미 알고 있고 우리는 거예요. 당신은 불평할 수 없어요. 당신은 항상 나와 이혼하겠다고 위협해요. 왜냐하면 당신의 불륜 때문에 내가 보상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말도 안 돼요.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내가 말한 증거가 있어요. 남편 앞에서 사진 여러 장 내놓은 건 내 잘못이야. 속이고 집안일만 하고 외모 따위 신경 안 쓴다. 그런 여자는 싫다. 보상은 내가 달라고 해야지. 그 사람은 화를. 그날 전혀 사과도 없었고 짐을 싸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곧 이혼에 동의하고 나중에 전 남편에게 보상금도 지불했습니다. 평소 잘 지내던 동료가 연락을 해서 남편이 비정규직과의 불륜으로 해고됐다고 했고 알고 보니 그 여자는 회사 사장의 조카였고 그 사실을 가족과 사장이 알아차렸을 때였다. 부모님 댁에 돌아온 뒤에도 할 일을 계속했다. 어느 날 아침에 물가 식당에서 화재 소식을 봤다. 남편 회사 식당에서 장사 준비 중이었는데 식용유 때문에 불이 났다. 엄격한 비용 절감 직원 이직률이 높았고 경험이 부족한 직원이 실수로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전 남편이 새해 이후에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장소에 동의했습니다. 결혼 전에 자주 가던 식당이었는데 그 사람 지금은 있는 걸까? 오랜만에 다시 본 전 남편은 수염을 기른 채 캐주얼한 셔츠를 입은 모습이 뭔가 달라 보여서 무슨 일인지 놀랐지? 많이 변했네. 스커트 입으니 스타일리시해. 메리응 나 혼자 운동 중이었어. 예전에는 미용실을 6개월에 한 번만 갔는데 이제는 매달간의 패션 잡지도 공부하고 인터넷도 공부하고 의식적으로 더 선택해. 여성스러운 옷. 바바라의 말 아무도 당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고 내 남편의 말. 외모에 관심이 없다는 말. 그 말에서 나는 이것이 실제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특히 내가 원한다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혼할 사람을 찾았어요. 전 남편이 칭찬을 해서 복수를 다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전 남편은 이혼 후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먼저 말했어요. 회사에서 해고된 바바라는 플레이보이 남자친구에게 버림받고 그에게 빚을 되었고 캐런은 도박을 위해 막대한 돈을 빌려 그 돈을 갚기 위해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폴의 회사는 파산했다. 해고 내 전 남편은 아직 구직 중이었어. 가족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 그가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마침내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고 사과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정말 미안해. 그래 고맙지만 메리야. 정말 변했어요. 미인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그 후로 즐거운 식사를 하고 옛날 이야기를 헤어졌습니다. 저는 가사도우미 직원으로 입사했어요. 이 일에 좀 더 깊이 관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일에 더 참여하고 싶고 더 높은 열망을 갖고 싶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여행 계획을 모두 나에게 맡기는 시댁 식구들과의 일과 새로운 만남이 기대됩니다. 여행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편 게일이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나에게 한 말은 내가 돌아올 때 맛있는 식사를 것이었습니다. 펠 스티븐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게일은 엠마 엘 베로니카와 셀에게 세뇌당했습니다. 루이스가 나를 괴롭히는 주요 가해자가 되도록 나는 순종적으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며 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비올라입니다. 29세이며 게일의 부모님과 그의 미혼 루이스 자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게일 럭스에서 영업을 하는 5명의 가족이었습니다. 제약회사와 나는 대학병원 약사 직장에서 만나 서로를 알게 되었고, 게일이 나에게 데이트 해서 쉬는 날 데이트를 시작했고, 여행을 가거나 테니스를 치고 둘이서 취미를 공유했다. 순조로운 데이트 생활. 우리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게일의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게일과 함께 결혼 생활을 즐기고 싶어 동거를 반대했지만 옛 집을 재건하는 것에 대한 대화는 빠르게 두 가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모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베로니카 루이스와 나는 집안일을 분담했고 게일과 나는 다 일했습니다. 나는 주로 청소를 담당했습니다. 베로니카는 요리했고 루이스는 빨래를 했습니다. 시댁이 바쁠 때 우리는 서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나를 괴롭히지 않았고 동거는 예상외로 잘 진행되었지만 이 조화에서 스티븐의 존재는 중요했습니다. 그는 나를 사랑했습니다. 게일의 아내는 항상 그의 지붕 아래에서 사는 나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강한 존재감은 스티븐이 갑자기 삶을 편안하게 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스티븐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잘 지내던 스티븐이 세상을 떠났고 온 가족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친절한 스티븐을 진짜 아버지처럼 사랑했던 저를 포함한 가족들은 가장을 잃고 갑자기 가족의 균형이 무너지는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무너졌다. 난 지금이 가족이 서로를 지지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고 베로니카 루이스와 게일조차도 그들에게 동의하는 것 같았지만 스티븐의 죽음 이후 그들은 공개적으로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올라 식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렇습니다. 비효율적이야. 말도 안 돼. 가사는 이제부터 아들 아내가 해야지 혼자 해야지. 그렇죠. 왜 우리가 집안일을 해야 할까요? 나도 일하고 있어요. 당신이 집안일 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통일된 목소리가 나왔어요. 베로니카와 루이즈가 나에게 모든 집안일을 떠맡는 것 나도 일한다 생각했지만 조용히 대답할 수는 없었다. 집안일을 다 떠맡고 있는데 풀타임으로 일하고 쌓이니 집안일을 처리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다. 저녁 식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식사를 위해 3가지 요리를 준비하세요. 이 옷은 구겨져서 비싸서 다림질해 주실래요? 제가 게일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베로니카와 루이스는 자유롭게 말했어요. 아내는 엄마가 당신이 비효율적이라고 하니까 더 열심히 일하라고 했어요. 그는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심지어 나를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허드렛일이 나에게 버려졌고 감사 대신 끊임없는 비난과 빈정거림을 받았습니다. 나는 3사람 모두에게 노예 취급을 받았습니다. 와 루이스가 나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베로니카와 루이스가 한 가지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나를 아내로 선택한 게일이 스티븐이 없는 동안 나를 아웃사이더처럼 대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내가 속해 있다고 생각했던 가족의 눈에 단순한 하인이자 재정적 기여자가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일과 집에 바빠요. 집안일과 주말에는 남은 집안일을 쫓아다닌다. 베로니카 루이스와 게일의 경솔한 말에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다. 최근에는 말도 내가 걸려 넘어지기 시작했다. 청소하거나 먹을 수 없다고 불평하면서 내 요리를 싱크대에 노골적으로 내던지는 것 3사람 모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무례해졌고 그들은 항상 내가 게일의 아내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내가 게일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처럼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노예 같은 생활이 1년쯤 지나 쉬는 시간에 상사가 나에게 다가왔다. 비올라 올해 살도 많이 빠진 같고 항상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 게 귀찮아서 듣고 싶으면 들어보자. 그녀의 친절한 말에 감동받은 이야기 마침내 게일 베로니카의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모두 털어놓았을 때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제 상사는 당신이 매일 힘든 시기를 용감하게 견뎌왔다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방금 최근 남편의 정신적 학대로 이혼했습니다. 항상 사소한 일에도 곤경에 처해 있고 소리. 일에 지쳤습니다. 원하시면 당신이 처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훌륭하고 존경하는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사가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어서 그녀의 말은 나에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 나 자신을 옹호하도록 영감을 주었지만 단순히 이혼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들의 행동을 후회하게 만들기 위해 신중하게 복수를 계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조금 전에 내 행동이 이혼에 대한 책임이 되도록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상사가 추천한 변호사와 상담하기로 결정하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이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언어적, 신체적 모든 사례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마침내 이 가족을 떠났을 때 이러한 기록이 유리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학대하면 그들의 괴롭힘이 덜 피해를 입게 되었고 나의 탄력성에 의해 명백히 좌절감을 그들의 행동은 날로 확대되었고 나는 수집했을 때 사소한 이유로 맞거나 꼬집히는 등 더 직접적인 폭력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가족 여행을 간다는 충분한 증거 게일은 물론 가족이란 말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5인 가족으로 1년에 한두 번 여행을 가곤 했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는 셋이 나 없이 여행하는 일상 해외여행을 위해 호텔을 게일은 웬일인지 안 갈 예정이던 나에게 숙소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갈 때 격분해서 항의했는데 가족을 위해 그렇게까지 할 수 없나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불평하지 말고 준비하세요. 그가 협박한 후 게일의 오만함에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리 지르지 않기 위해 마지못해 그들의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봤습니다. 기회로 알았어. 호텔 H. 준비하고 침착하게 대답해 오늘은 다 끝낼 거야. 그렇게. 먼저 세 사람의 여행을 떠나기 위한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의심 없이 순조롭게 해외 고급 호텔에 묵기로 했다고 말하면서 유명한 고급 호텔을 예약했다. 게일은 당신이 한번 놀라울 만큼 능력이 있다고 했어. 기분이 좋아. 지금은 열심히 일해야 할 때야. 우리 없는 동안 집안일을 게을리하지 마. 베로니카는 세 사람이 여행을 떠난 날 복수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들을 배웅하고 즉시 준비를 시작하면 3일 안에 이틀 밤이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 텐데 셋째 날 아침에 게일의 전화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오늘 돌아옵니다. 저녁 준비를 꼭 하세요. 스테이크와 피자 소리가 좋아요. 맛있는 걸 주문하세요. 당신 거만하게 전화로 주문한 감자튀김만 먹어도 된다. 루이즈도 우리가 매일 고급 호텔에서 맛있는 음식을 고해서 돌아가면 자랑할 텐데 자랑하기 전에 샤워하고 싶으니까 꼭 해라. 샤워실은 평소대로 깨끗하고 좋습니다. 문제없이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우수합니다. 이해했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중얼거리며 어제 짐을 거의 다 싸서 아침에 이사업체에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도착해서 내 소지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이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에 내 물건을 가지고 이 집을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물건을 포장할 때 샀거나 가져온 모든 것을 가져갈 계획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가구가 집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집들이 선물로 주신 돈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짐을 모두 꾸려 부모님 집 근처에 임대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이 집에서 부모님 집은 차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리자 부모님은 한 목소리로 사랑하는 딸이 겪은 일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시고 너희 집이라며 분노하시니 언제 따뜻한 말이라도 하러 오세요. 그러나 부모님 아파트에 살고 있고 언니도 임신 중 부양을 받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챙겨야 할 소지품이 많았고 수입으로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할 여유가 있어서 부모님 집 근처에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짐을 다 옮긴 후 집이 넓어진 느낌이 들어서 원래는 시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고 그 셋이 낯설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가구와 사야 했는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물건을 맡깁니다. 테이블에 알록달록한 식사를 차린 후 다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게일에게 저녁 식사가 준비됐다고 사진을 보냈습니다. 빨리 대답했습니다. 게일이 빨리 응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고기가 육즙이 많고 맛있어 보입니다. 피자는 무엇입니까? 체인점에서
특히 당신이 이런 때에도 그의 메시지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테이크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뤄두겠습니다. 게일은 솔직하게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고 나는 말문이. 지금쯤이면 그는 베로니카와 루이즈에게 저녁 식사 사진을 보여주고 있을 텐데 사진 속 음식이 아주 맛있어 보여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대접이라고 중얼거렸죠. 나는 조롱하며 웃었습니다. 세 사람이 충격을 받고 얼어붙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내 손으로 만든 것에 만족한 그들의 귀한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와 새 아파트로 향했다. 집에 돌아오면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다. 내가 없어졌고 대부분의 가구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나는 몰래 카메라를 놓을 생각을 했다. 새 집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몇 가지 물건을 정리하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가구와 가전제품만 없어진 게 아니라 제가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것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요.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지는 모습이 쉽게 상상이 되네요. 안타깝네요. 짐을 정리하고 바로 볼 수는 없군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고 아버지, 누나가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네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다 준비해놨어. 엄마 목소리에 먼저 샤워하고 핸드폰 확인하고 샤워하러 갔는데 게일의 부재중 전화와 베로니카와 루이스의 메시지가 수십 통이나 떴다. 내 전화를 보는 동안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물론 내가 전화를 받았을 때 게일이었습니다. 야, 드디어 전화를 받았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소리야? 돈을 안 냈다는. 현금 착불인 줄 몰랐어. 우리가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당신의 물건은 사라졌고 가구와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는 이게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들은 단지 샘플일 뿐입니다. 샘플을 먹을 수 없다는 농담입니까? 그는 게일이 소리칠 것을 예상하고 소리쳤습니다. 나 내 귀에서 전화기를 치웠어. 내 선물이 마음에 들었니? 왜 여행 비용을 내가 지불해야 합니까? 나는 당신의 은행이 아니고 비웃음으로 대답했고.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내가 속한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어요. 우리 아들과 결혼했으니 우리를 우선시해야지. 넌 그냥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도둑처럼 가전제품과 가구를 가져가서 테이블 위에 쓰레기를 처리해. 베로니카가 소리쳤어. 너한테 낯선 사람이 되니까 내 물건을 낯선 사람 집에 맡길 이유가 없지. 난 절대 이제부터 널 위한 식사 준비는 하지 않을 거야. 너희 셋은 가족으로 서로를 지원해야 해. 더 이상의 의사소통은 변호사를 통해 직접적인 연락에는 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샘플은 유품으로 남겨드릴게요. 그들이 여전히 소리 지르고 있을 때 웃으면서 말했어요. 게일과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전화를 끊고 메시지는 계속되었지만 저는 진짜 음식 대신 테이블 위에 올려둔 샘플 요리는 제 여동생이 일하는 식품 샘플 공장에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그곳 매니저라서 영리하게 다루셨고 제가 베로니카와 루이스를 있던 사진에서는 너무 실제처럼 보였습니다. 요리를 할 수 있어서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전화로 그들의 분노를 기억하면서 나는 나의 작은 복수가 큰 성공이라고 느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라진 TV 세탁기, 옷장 진공, 청소기로 인한 피해와 미지급 호텔 요금이 더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가게 비용의 대부분은 내 월급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루이스는 약간의 용돈만 냈고 게일은 큰 저축 없이 월급을 옷에 썼습니다. 새 가구와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낯선 사람이지만 변호사와 상담한 후 내가 수집한 증거는 완벽했고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변호사는 이혼이 나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으려면 변호사에게 맡기겠습니다. 많이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세 사람을 제외하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는 변호사와 협상이 시작되었지만 게일은 아들의 아내를 징계한다고 부르는 학대적인 행동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베로니카와 루이스의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토론은 아무데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답답했지만 변호사는 3명에게 이 일이 진전되지 않으면 법정에 가면 사회 신뢰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고
그들은 마지못해 이야기하기로 동의했다. 그들의 학대적인 행동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스티븐의 존재 부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본색이 더욱 게일이 제 직장과 부모님 집에 나타나서 비올라와 화해하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데려간 모든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당연하게도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동안 그리고 집에서도 앞으로는 내가 응원할 테니 이혼 취소하고 같이 살자. 그 사람은 내 직장 앞에서 꽃다발을 들고 이런 말을 했을 거야. 아마 보상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거야. 다시 오면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게일이 따라오자마자 경찰에 전화할게. 스토킹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경찰서로 곧장 가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기로 결정했지만 게일, 베로니카와 루이스는 어떻게든 단념하지 않았다. 새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고 어느 날 편안하게 TV를 보다가 나타나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사람들 사이로 울려 퍼졌다. 세 사람이 보였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으나 계속 초인종을 눌러 상대방에게 방해가 됐다. 그래서 나는 마지못해 응이라고 대답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정말 있어야 한다고 비올라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했고 게일은 비올라가 틀렸다고 하면서 유쾌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게일의 아내로서 당신이 가족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오해했다. 이번에는 잘 지내고 베로니카는 말을 정리하며 편리하게 덧붙였습니다. 이곳을 어떻게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이제 남이고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가족이 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어요. 게일의 얼굴. 있어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태도를 조금 바꿨다고. 너무 열중하지 마세요. 벌써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람의 본성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에요. 이 두 남자가 뒤에서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음식 경찰입니다. 금지 명령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접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게일에게 말한 역으로 우리와 함께 가십시오. 초인종이 울리자마자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경찰에 전화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하고 돌려보내라고 소리쳤지만 경찰의 계획임.